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뉴스 아나운서 정연서입니다. 관악학생생활관에서 기숙사 공사로 인해 동간 이동 기한이 앞당겨지면서 일부 사생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변경 공지가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되면서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숙사 공지 전달 방식과 소통 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강지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7일 관악학생생활관 919C동 사생들에게 기숙사 공사에 따른 동간 이동 기한을 기존 안내된 23일에서 20일로 앞당기겠다는 공지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일부 사생들이 짐을 빼야 하는 날짜가 달라졌다는 공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보통 입주나 퇴거에 관련된 공지는 관악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올라옵니다. 하지만 해당 공지는 홈페이지가 아닌 카카오톡으로 전해져 일부 사생들로부터 안내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혼란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관악사 공지가 전달되는 구조에 있습니다. 현재 관악사는 대표 조교가 각 동의 동조교들에게 전체 공지를 전달하면 이후 동조교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각 동 사생들에게 공지를 다시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톡으로 전달되는 중요 공지는 단순 알림이나 행사 홍보 목적의 공지와 잘 구분이 되지 않아 사생들이 늦게 확인하거나 공지를 놓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또한 사생들은 동조교의 업무 시간인 평일 저녁 7시부터 11시 사이에만 카카오톡 답변을 받을 수 있어 문의사항을 제때 해결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합니다. 공지 방식을 넘어 그 내용도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기숙사 생활규정이나 정책 변경에 관련해서 사생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925동에 거주했던 미학과 이세움 학생은 사생들이 쉽고 편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향식 소통 창구가 부족한 것 같다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조금 더 쉬운 방향으로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숙사 게시판에 설문조사 링크나 포스터가 붙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한 학기에 한 번이라도 한 동에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내거나 설문을 제출하는 시간이 있어도 이세움 학생은 LNL 사업 확대와 같은 사안도 더 많은 소통을 통해 신입생뿐 아니라 재학생까지 수용 가능한 방안을 고민한다면 기숙사와 사생들 간 입장 차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악사 자치회는 자치협의회 개최 등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지만 학기 초 입주 및 퇴거 조율로 관악사가 굉장히 바쁘고 장기적인 해결 과정이 필요한 안건도 있어 내용 전달이 늦어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자치회는 앞으로 이러한 공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관악사는 사업 진행에 대해 보다 투명하게 공유하고 사생들은 자치회 측에 문의를 넣거나 에브리타임 청원 게시판을 이용한다면 소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악학생생활관의 공지는 사생들의 거주권 및 질 높은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공지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악사의 효율적인 구조적 개선과 함께 열린 자세로 사생들의 의견을 포용하는 토의회장이 마련돼야 합니다. 관악사의 공지가 사생들에게 통보가 아닌 소통으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SB뉴스 강지민입니다. 서울대학교 이공계 채용박람회에 참여한 일부 기업이 팔레스타인 집단 학살에 연루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교내에서 규탄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단체들은 방산 기업들의 군사 협력 문제를 제기하며 박람회 참여 중단을 요구했는데요. 주최 측은 채용 정보 제공을 위한 행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송다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6년 상반기 서울대학교 이공계 채용박람회에 참여한 일부 기업이 팔레스타인 집단 학살이 연루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교내에서 규탄 행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2월 25일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과 관악중앙 몸집회 골패는 우리 학교 채용박람회에 참여한 일부 방산 기업들이 이스라엘 군사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며 경력개발센터를 대상으로 항의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참여한 국내외 기업 80여 곳 가운데 문제가 제기된 기업으로는 HD현대,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각각 팔레스타인 주민가옥 파괴에 사용된 굴착기 제공, 이스라엘 군사기업과의 무기개발 양해각서 체결, 군용 로봇 판매, 자폭 드론 개발 등 군사기술 협력이나 장비 공급을 통해 이스라엘 군사활동과 연관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교내에서는 2월 27일 집단학살에 동조하는 기업에 서울대 채용박람회 참여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이 발표됐습니다. 공동성명에서는 대학본부, 경력개발센터, 고용노동부, 기업 각 주체의 공적 책임이 요구됐습니다. 대학본부에 대해서는 기업 활동의 윤리성을 고려해 학생들의 진로가 인권 침해와 연계되지 않도록 서울대 표인 진리에 걸맞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공동성명은 채용박람회를 주관하는 경력개발센터가 인권 존중 노동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업 홍보 기준을 확립할 것을 요구하고 참여 기업 또한 이윤을 생명보다 앞세우지 않는 국제인권 기준을 준수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채용박람회를 후원하는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비윤리적 기업의 참여가 국가 차원의 집단학살 동조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기관 역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비서공과 골패는 3월 3일부터 5일까지 채용박람회가 주최되는 유해진 학술정보관 앞에서 1인 시위와 유인물 배포 등을 진행하며 논란 기업들의 참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대학이 단순한 정보 전달의 창구가 아니라 학생들의 노동과 진로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인 만큼 책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박람회 주최 측은 박람회는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채용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경력개발 프로그램이며 특정 국제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행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제기는 서울대뿐 아니라 서강대학교를 포함한 13개 대학에서도 이어지고 있으며 42개 학생단체들이 취업박람회 참여 기업의 윤리성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채용 과정에서 대학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학생 사회에서 어떤 기준이 필요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에 채용 정보 제공을 넘어 대학의 윤리적 기준과 공적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SB 뉴스 송다영입니다. 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제65대 우리 학교 총학생회 선거가 최종 무산됐다고 공고했습니다. 지난달 15일부터 재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으나 등록 기간 내 후보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거시 행세칙 제45조에 따르면 예비 후보 등록 기간에 등록자가 없을 경우 선거 일정 전체를 7일씩 연기해 재공고해야 합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규정에 따라 일정을 연기해 재공고했으나 연기된 기간에도 등록자는 역시 없었습니다. 선거가 무산됨에 따라 제65대 총학생회는 약 1년간 공석 상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2016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 중앙집행위원회 소통홍보국이 학내 문화행사를 알리기 위해 3월 문화행사 달력을 배포했습니다. 3월 3일부터 5일까지 잔디광장과 행정관, 자하연 일대에서는 2016 봄 동아리 소개제가 열려 교내 동아리들이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활동을 소개합니다. 자유전공학부 연극동아리 리버액트는 3월 5일부터 7일까지 인문소극장에서 제26회 정기공연 벚꽃동산을 선보입니다. 이어 9일에는 중앙스트릿댄스 동아리 HIS가 학생회관 앞 아크로폴리스에서 버스킹 공연을 진행하며 14일에는 중앙피아노 동아리 스누피아가 음악대학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정기공연을 개최합니다. 이 밖에도 15일 문화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발매 공연, 18일 내비게이터 선교회 신입생 환영 모임, 21일 풍물패 너름새의 판꽃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2월 2일부터 11일 2026학년도 신입생 글쓰기 평가가 실시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모든 학부 신입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논술형 글쓰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학부대학 글쓰기지원센터는 응시자 유의사항으로 글쓰기 윤리를 준수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하지 말 것을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만큼 생성형 AI 사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생성형 AI 활용이 학습과 연구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학 시험에서의 AI 사용 기준과 관리 방안 마련이 과제로 남았습니다.